자, 여러분, 요즘에 코스피가 5천 간다 이런 말 많이 듣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추세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되어서 등장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 이건 단순하게 법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대주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한국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아주 근본부터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의 것이 아니고 모든 주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법의 개정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트리트의 제임스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시간은 6월 11일인데 아마 이 영상은 내일 6월 12일 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내일이면 그 원래 기사에 나왔던 대로면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그 아마 발의가 되었거나 혹은 발의가 안 됐다는 말이 나왔거나 둘 중 하나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상법 개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저의 의견을 소신껏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영상을 찍어봅니다. 일단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코스피가 5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배경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법 개정의 핵심은 뭐냐? 주식회사에서 이사 충실의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게 이 법의 핵심 골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일에 본회의 처리할 방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되면 아마 처리가 되었던 안 되었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자,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설왕설래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법 개정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 상법 개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 주식이 다른 나라 주식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이죠.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그러하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다.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우리나라가 만성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있어서 그렇다.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걸 다 제끼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냐? 주식회사는 대주주의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입증할 만한 사례들이 너무 많죠. 자, 이 주식회사가 대주주의 것이라는 인식은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가 주인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주주가 주식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주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주는 주주가 되기 위해서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본인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본인이 거기에 정당한 가치를 지불을 하고 그 권리를 사온 거죠. 그래서 주주가 되고 그 주주 한 명 한 명은 전부 다 주식회사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회사를 만든 창업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남에게 매도한 시점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주식을 100%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100% 내 회사가 맞지만, 만약에 주식을 판 시점부터는 그 회사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저도 퀀터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퀀터스 말고 다른 법인도 몇 개 더 운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도 그 주식들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전 판매를 한 시점부터는 이 회사는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내가 돈 주고 이 기업의 소유권을 일부 팔았으니까. 더더군다나 상장을 해죠. 상장은 뭡니까? 기업 공개라고 불러요. 이거는 공개된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끔 말 그대로 그 기업의 그 가진 주식을 주식시장에 공개를 한 거죠. 그렇게 된 시점부터는 더더욱 그래요. 왜냐? 그 시점부터는 이 회사가 100% 내 거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게 싫어요. 나는 내 회사 100% 내 걸로 하고 싶어. 어떻게 하죠? 그럼 주식을 팔지 말고 100%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회사 100% 내 거 맞죠? 근데 내가 내 회사의 주식을 돈을 받고 판 시점부터는 저도 제 퀀터스 주식
일부 투자자에게 팔았습니다. 큰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회사는 온전히 내 것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남에게 내 권리를 양도한 거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모든 주주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식회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하게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대주주 혹은 창업가의 것이다 라는 인식이 강해요. 저도 가끔가다 놀라는데 퀀터스의 주인이 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퀀터스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퀀터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았거든요. 그럼 퀀터스라는 회사는 이 모든 주주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주식회사는 대주주 것, 창업주의 것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삼성, 현대, LG, SK 같은 소위 재벌 기업들에는 뭔 말을 씁니까? 저희가 오너 일가란 말을 써요. 오너. 오너가 뭐죠? 오너가 말 그대로 기업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온한다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너 일가라는 말을 써요. 저는 이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오너 일가. 뭐 창업주 일가라는 말이면 말이 될 수 있는데 오너 일가라는 말이 뭐냐? 오너는 사실상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은 상장 기업이야. 그러면 오너는 누굽니까? 오너는 그 주식을 소유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오너 일가라는 말을 쓰죠?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인식 자체가 저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주식회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 중에 이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고 저는 단적인 예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나도 후진화되어 있다고 저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식에는 아주 큰 부작용이 따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배당세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종종 우리는 상장 기업들이 대주주의 지분을 자식에게 상속하면서 오너십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죠. 혹은 배당을 하는 게 대주주에게 손해야. 왜냐? 배당세가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인색한 모습 보입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기업 자체가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행동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이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본다고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상속세가 높으니까 이런 그런 거 아니냐? 이걸 높으니까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이 상속세가 높은 거 맞고요. 그거를 내려야 한다는 거 저도 아주 크게 동의합니다. 저도 아주 많이 동의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주주가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해서 상속세를 의도적으로 덜 내기 위해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정당하지 못해요. 이건 마치 이런 거거든요. 무언가 세금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그거를 부정행위를 통해 낮추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내야 될 소득세가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가짜 영수증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임의로 낮추는 행위는 다 불법 행위죠. 그죠? 사실상 대주주가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 주가를 낮추는 행위 자체가 뭐냐? 세금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행위를 통해 낮추는 거랑 다를 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정당화되진 않죠. 상속세가 높다고 해서 이런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소득세가 높다고 그래서 이거는 매출 적게 신고하고 가짜 영수증 만드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탈세랑 똑같은 거죠. 근데 심지어 이거는 남에게 피해까지 끼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매출 적게 신고하는 사례는 그나마 만약에 이게 좀 잘못되면 본인만 피보고 끝나지 이거는 앞에 있는 이 대주주가 주가를 낮추는 행위는 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행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OECD의 공식 입장입니다. 상속세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계가 입증이 안 된다. 이게 저랑 비슷한 논리인 겁니다. 높은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하는 게 정당화되니? 라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상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죠. 내가 상속세가 높다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불법을 해도 됩니까? 내가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들에게 피해를 줘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식이 되는 게 저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식회사는 대주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비단 상속뿐만이 아니고 대주주가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적 분할과 쪼개기 당장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는 신경 쓰지 않고 오너 일가만 생각하는, 즉 대주주만 생각하는 아주 대표 사례입니다. 이거는 뭐 세금이 어떻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LG화학이라는 회사 옛날에 저 투자한 적 있습니다. 투자한 적 있는데 저 이 회사 왜 투자했느냐? 배터리 솔루션 때문에 투자했거든요. 이거를 갑자기 분할한다 그러네요. 그죠? 주주들에게 묻지도 않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가 일어나는 게 어디다?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하느냐? 대주주가 주식회사는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인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려면 주식회사는 대주주의 것이다 라는 인식은 제발 바뀌어야 돼요. 사실 상법 개정이 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왜냐? 저는 대표자니까요. 저도 주주를 모신 바 있죠. 그럼 그 주주들에게 제가 충실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인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른다고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무의식 쪽에 자리 잡은 어떤 그런 아주 뿌리 깊은 그런 무의식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흐른다고. 그거는 하늘에서 공짜로 먹을 게 떨어진다라고 기대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주식회사라는 거는 원래 이런 거란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대주주가 아니라 모든 주주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요. 저는 상법 개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치색을 떠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뭔지 안다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문제의식이 뭔지를 이해를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이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법안은 아주 필요한 법안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좀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되게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